자,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함수의 극한의 성질, 그리고 그들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함수의 극한의 성질 1번, 극한의 분배 법칙. 사실 그냥 은연중에 우리가 항상 문제 풀 때 사용했었던 개념이긴 합니다. 바로 뭐냐면, 리미트, 뭐, x가 a로 가든 무한대로 가든 뭐 그건 상관없고,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사칙 연산을 리미트 fx와 리미트 gx의 사칙 연산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각각 리미트를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으로 따로따로 계산해 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극한의 분배 법칙인데, 저 성질을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다? 박스 위에 적혀 있지만 fx랑 gx에서 리미트 fx가 알파, 리미트 x가 베타일 때 라고 되어 있다. 한글로 하면 무슨 말이야? 각각의 극한이 뭐 한다? 수렴한다. 이게 매우 중요하고 이거를 반드시 따져줘야 돼. 각각이 수렴할 때. 자, 각각이 수렴할 때만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냐면 극한의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당연히 하나 더 좀 신경을 써야 될 건 뭐 참거짓 같은 명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서 좀 주의해줘야 되는 사칙연산. 무슨 셈? 나눗셈. 왜? 나눗셈은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되니까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분모가 0이 되진 않는지를 잘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그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의 제곱 이런 거를 보자. 분자만 따로 봐봐. 얘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분모만 따로 봐봐.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근데 이것을 그러면 각각이 수렴하니까 나눗셈 할 수 있겠다. 0 나누기 0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겠지.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약분을 미리 해서 x라고 봐주신 다음에 x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간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겠지. 오케이. 이게 극한의 분배 법칙이고, 그 다음 극한의 대소관계. 자, 편의상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많이 부르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많이 불렀었습니다. 뭐였냐면 리미트 fx가 또 알파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g가 베타로 수렴을 한다고 치자. 이제 각각이 수렴한다는 건 전제된 상황이야. 자, 그때 만약에 fx라는 함수보다 gx라는 함수가 더 커. 그러면 알파라는 극한값하고 베타라는 극한값은 뭐 대충 어느 쪽이 클 건데, 대충 베타 쪽이 클 건데, 조심해야 되는 건 극한값은 아까 세 글자로 뭐라고 말했냐? 목적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보다 성적이 낮아도 목표는 둘 다 스카이로 같을 수 있는 거지 않냐?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함수에는 등호가 없어도 극한값 되는 등호가 생겨주셔야 된다. 그치? 자, 근데 1번 케이스로는 문제를 많이 풀지를 못한다. 실제로 문제를 푸는 건 이 2번 쪽이고, 얘를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어떤 거였냐면 F보다 크고 G보다는 작은 어떤 H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 알파라는 수렴값과 베타라는 수렴값이 만약에 똑같다 라고 친다면, 그치? F도 G도 똑같은 뭔가로 수렴을 하니까 마치 그림으로 그리면 F라는 게 이렇게 있고 G라는 게 이렇게 있는 느낌으로 점점 둘이 가까워져 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HX라는 친구는 처음에는 뭐 지랄지랄 하다가도 얘네들이 너무 좁아지니까 샌드위치에 있는 햄처럼 짜부가 될 수밖에 없었겠다. 그래서 이렇다면 우리가 H라는 친구 또한 알파랑 베타 똑같은 값으로 수렴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였겠지. 그래서 부등식이 나오고 리미트가 나오면 샌드위치 정리가 당연히 생각이 나야 될 것이다. 이 두 개가 이제 기본적인 성질 두 번째였고요. 자, 그 다음 실제로 우리가 극한값의 계산으로 가보자. 실제로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일단 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냐면
정형이라는 말과 부정형이라는 말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준겸아, 정형이란, 부정형이란 무엇입니까? 정형은 직관적으로 수렴함을 판단할 수 있는. 땡. 직관적으로 수렴 발산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정형이라고 하고, 부정형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정형이라는 게 뭐냐? 방금 말한 것처럼 직관적으로 얘가 어떻게 될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그걸 정형이라고 불러요. 어떤 거냐면 설령 발산을 하더라도 이거 발산하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건 정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해. 그럼 당연히 우석이가 뭐 되겠어? 무한대가 될 거야. 발산하긴 하지만 뭐 무한대지 뭐 하고 알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정형. 그러면 또다시 뭐 예를 들어 무한대 곱하기 숫자 해도 무한대가 되겠네. 아니면 무한대 분의 숫자 이러면 얘는 뭐가 될까? 0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0 곱하기 숫자 뭐가 되겠다? 0 등등. 정형은 뭐 케이스가 매우 많을 테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발산할 건지 수렴할 건지 등등이 그냥 상식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형태를 우리는 정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부정형은 반대로 우리의 직관이 통하지 않는 네 가지를 말했었지. 자, 수투에서 배웠던 부정형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지? 첫 번째, 0분의 0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냐면 0 곱하기 무한대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있다. 이 4가지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 분모도 분자도 둘 다 작아져. 그러면 뭐 1이 똑같아서 1이야. 뭐 무한대야. 아니면 분자가 0이니까 제로야. 몰라. 무한대분의 무한대 마찬가지로 0 곱하기 무한대도 0 곱하니까 0 아니야? 근데 무한대라는 엄청 큰 거 곱하니까 존나 큰 거 아님? 몰라.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뭐 제로인 거야? 아니면 앞에 게 크니까 플러스 무한대인 거야? 아니면 뒤에가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야? 를 잘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자, 이 4가지를 우리는 수투에서 공부를 하고 각각의 해결법을 당연히 다 알고 있었어야 되겠지. 자, 이 4가지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0분의 0꼴입니다. 요게 뭐 별을 대여섯 개 쳐도 모자랄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킬러 문제 쪽은 다 이 0분의 0꼴로 극하는 출제가 된다. 자, 얘 어떻게 풀지 바로 이어서 볼 거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어떻게 풀지 볼 거고,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랑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는데 이 4가지 중에 제일 쓸모가 없는 건 이 0 곱하기 무한대꼴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0이라는 게 만약에 내가 이걸 무한대 분의 1이다 라고 보면 결국 뭐 분의 뭐 꼴이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이 될 거나 아니면 0 곱하기 해놓고 무한대라는 거를 0분의 1이다 라고 보면 0분의 0꼴이 될 거거든. 즉, 이 유형은 따로 풀이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통분을 하거나 뭐 루트가 있다면 유리화를 해보거나 아무튼 식 변형을 이것저것 해보면 자연스럽게 이거나 이걸로 귀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 별도의 풀이법을 공부할 필요는 없었다. 그 다음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있었지. 자,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도 얘도 주로 이제 루트가 등장할 거란 말이야. 루트가 등장하면 뭐 하면 돼? 유리화를 하면 되고, 유리화를 하면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 얘도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굵직하게는 요 2개를 제대로 풀 줄만 알면 됐었던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0분의 0꼴 어떻게 대처할 건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정리를 해볼 텐데 다 알 거야. 0분의 0꼴 같은 건 예를 들면 이런 걸 거 아니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의 3x 플러스의 2 뭐 이딴 걸 거 아니야.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갔어. 당연히 뭐 하면 돼? 약분이 되게끔 출제가 될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 약분 이렇게 해주면 x 마이너스 얼마만 남아? 2만 남을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0분의 0꼴은 그냥 인수분해
하고 약분 하는 등의 행동으로 충분히 위험을 없애줄 수 있고 그냥 대입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 또는 얘가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3단원에 가서 미분계수 쪽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얘를 오늘 좀 깊이 들여다볼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거 굉장히 쉬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x 4제곱분의 x제곱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이거 어디로 가? 0. 똑같이 무한대지만 차수가 높을수록 힘이 더 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 그럼 반대로 여기가 1승이야.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지. 만약에 둘의 차수가 똑같은데 개수가 뭐 x제곱분의 3x제곱이 얼마 돼? 3이 되겠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정리만 합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누구랑 누구의 차수를 비교하면 돼? 분모랑 분자의 최고 차수를 비교하면 돼요. 만약에 분모 쪽의 차수가 더 크다 그럼 뭘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겠지. 그 다음에 분자 쪽의 차수가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 뭐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때그때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발산 할 것이고 둘이 뭐 할 때만 수렴해? 둘이 같을 때만 수렴하고 어떻게 수렴해요? 개수 B로 수렴하겠지. 맞냐? 다 기본 개념이니까 다 리마인드하고 넘어갑시다. 자, 10페이지는 그냥 참고로 알아서 읽으시고요. 11페이지로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0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극한의 분배 법칙의 활용. 문제풀이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생각 방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1번 분수함수의 극한. 논리를 좀 잘 따라와 주기는 해야 돼. 잘 봐봐. 1번 분모가 0으로 갈 때. 자, 따라와 보세요.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말 그대로 분수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gx라는 친구가 분모에 있고 fx라는 친구가 분자에 있다고 치자. 얘가 알파로 뭔가 수렴을 했다고 칠게요.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갈 때 인케이스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에 해당하는 gx가 0으로 간다고 치자.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 많이 했었을 거니까 느낌이 올 거야.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지. 질문은 이거야. 왜 0으로 가야 돼요?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한번 해볼래? 뭔가 생각이 나는 방식이 있으면. 이거 한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분수가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입니다. 왜 그런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를 대답할 수 있거나 증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암기하면 안 돼요.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다항함수란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가질 수 있는 게 0이랑 상수랑 무한대. 오케이. 그럼 네가 하고 있는 방식을 통틀어서 그걸 무슨 법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니? 얘는 지금 기류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류법이 뭐야? 지현아, 기류법이 뭐예요? 고등학교 1학년 딱지도 안 떼고 고2 올라올 각오하시면 안 됩니다. 우서가 기류법이 뭐야? 이딴 걸 모르면서 고등학교 2학년을 칭하면 진짜 쪽팔리지 않냐, 그래? 기류법이 뭐니? 다만 알아요, 기류법? 야, 뭐? 응? 안 들려요. 뭐라고요? 미안, 진짜 안 들려서 그래. 뭐라고?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드는 걸로는 증명이 안 됩니다.
귀류법이 뭐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내가 공부를 대충 했는지 좀 shame on you 하십시오. 귀류법이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고 모순을 찾음으로써 그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일부러 이 짓을 해봐. 근데 아니야. 그렇다면 이쪽밖에 없겠지 뭐.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남자임을 증명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자 화장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남자에게 증명이 되겠지. 내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데 안 잡혔어. 그럼 난 여자였겠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간대. 근데 그때 내 결론은 분자가 0으로 간다거든. 그럼 결론을 부정해볼게. 분자가 0으로 안 가볼게요. 그치?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만약에 분자가 상수가 됐다고 쳐. 그럼 얘 정형이잖냐. 뭐야 이거? 발산해야 되겠지. 그 다음 또 분자가 만약에 무한대로 발산을 해. 그럼 0분의 무한대 뭐야? 또 발산이 되겠지. 그럼 유일하게 0분의 뭐시기가 알파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가 뭐로 가는 것밖에 없어. 0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게 귀류법으로 설명한 거고요. 뭐 귀류법은 고1 때 거니까 몰랐다고 쳐. 그럼 오늘 배운 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칠판에 힌트는 있어요. 극한의 분배 법칙 각각이 수렴하니까. 그렇지. G분의 F 수렴합니다. G 수렴합니다. 그럼 둘이 뭐 할 수 있어? 사칙연산 할 수 있지. 둘이 무슨 셈 하면? 곱셈 하면 날라가서 F가 알파 곱하기 0인 0으로 간다예요. 오케이? 수투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각각이 수렴하면 사칙연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는 F인데 그게 0으로 수렴합니다. 라는 이야기. 됐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얘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그게 뭔가 3으로 수렴했대. 그러면 일단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했으니까 일단 f의 1이 얼마구나? 0이구나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였지. 그쪽으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엔 반대로 분자가 0일 때를 볼게. 자 똑같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알파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이번에는 분자를 0으로 보내볼 거니까 fx가 0이라고 치자. 한글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분수가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분자가 0이면이야. 그때 어떤 결론이 나올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당연히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라는 명제를 공부한 다음에 분자가 0으로 가니까 하고 물어봤으면 분모가 0으로 간다라는 명제를 이끌어내고 싶을 거 아니냐. 근데 내 질문은 이거지. 분수가 수렴하고 분자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분모가 0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거꾸로 묻고 싶어요. 자, 분수가 수렴을 해. 근데 분자 얘는 0으로 간대. 분모가 꼭 0으로 가야 될까? 얘가 만약에 3으로 간다고 쳐봐. 그럼 3분의 0이니까 뭘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럼 괜찮잖아. 그래서 이쪽 명제에는 책 정독 꼭 하세요. 분명 조금 다른 게 적혀 있을 겁니다. 어떤 조건이 추가로 적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 알파가 0이 아니다라는 게 있을 겁니다. 즉 분수가 수렴을 할 건데 잘 봐봐. 말로 할 거니까 잘 들어. 만약에 분수가 0으로 수렴을 하면 분자만 0으로 가도 돼요. 왜? 3분의 0, 100분의 0, 1000분의 0이 다 제로니까. 즉 분모가 0으로 가야 될 당위성이 없는 거예요. 반면 만약에 분수가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했어. 3으로 수렴했대. 근데 분자가 0이면 3분의 0이 3, 100분의 0이 3이 될 리는 없잖냐. 그러니 분수가 0이 아닌 걸로 수렴을 하고 분자가 0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분모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수투의 특히 초반 이런 극한 쪽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말로 좀 애매모호하게 개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많아. 공식을 외우는 것보단. 그러니까 밥 먹고 와서 이거 쫙 한번 정독을 제대로 하시면서 암기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극한의 분수함수의 극한이었고 문제 풀이 때 실제로 많이 쓰이는 거지. 자, 그 다음 2번 정형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방금 이 0분의 0꼴을 인수분해 한다, 뭐 약분을 한다 등등의 짓거리가 결국 부정형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식변형을 통해 다 뭘로 만들자? 정형으로 바꾸자란 이야기거든. 우리는 극한의 분배 법칙 이용하려면 각각이 다 수렴을 해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여러 단서들을 조합해서 또 다른 정형, 즉 수렴하는 함수, 값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두 가지만 여기다 소개할게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분수로 이렇게 해볼까. 리미트 fx랑 gx를 곱한 것이 알파라는 걸로 수렴을 했다고 치자. 그 다음에 리미트 fx는 무한대로 간대. 자, 무한대로 발산을 한다라는 함수의 극한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유용해, 안 유용해? 안 유용해요. 값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무한대라는 걸 사용해서 뭔가 또다시 새롭게 수렴하는 함수를 찾고 싶어요. 그게 뭘까 할 때 무한대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정형이 뭐였냐면 무한대 분의 숫자는 0으로 간다라는 사실. 이거는 정형이지.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f를 분모에다가 깔아주면 fx 분의 fx 곱하기 gx 얘는 어디로 간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야. 0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fx가 무한대로 가고 f랑 g의 곱은 알파로 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약분을 해줌으로써 gx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귀륙법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아. 얘가 무한대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가 수렴할 리 있나? 없어요. 무한대 곱하기 숫자가 수렴할 리 있나? 없어. 그럼 무한대 곱하기 뭔가가 수렴을 하기 위해선 무한대 곱하기 0 이어서 뭔가 꽁짝꽁짝이 일어나서 수렴을 하는 그 방법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아무튼 문제 속에 무한대가 주어지면 걔는 단독적으로 문제 풀기에 적합하지는 않는 단선이 좀 새로운 조건을 찾을 수 있게끔 변형을 해보자 라는 거. 그럼 반대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리미트 f랑 g를 곱했는데 이게 0이 아닌 숫자로 수렴을 했어. 근데 리미트 f가 무한대래. 아니다. 0으로 해볼까? 반대로. 얘가 0이래. 그러면 뭘 얻을 수 있을까? 0 곱하기 뭔가가 0이 아닌 걸로 수렴할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 g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일 수밖에 없겠지. 0 곱하기 무한대만 다른 숫자로 수렴할 가능성이 생기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속에서 무한대로 수렴하는, 아무튼 문제 속에 뭔가 정보가 주어지면 그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수렴하는 형태를 찾아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지금 극한의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 한번 문제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개념으로만 떠들면 사실 머릿속이 지금 잘 비어있는 친구들은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머릿속에 수투 내용이 다 들어있어야 이게 리마인드 느낌으로 그렇지 그렇지가 될 텐데 극한이 뭐였지 이런 친구한테는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하라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7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리미트 이 녀석의 값을 구해주세요. 일단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그대로 냅둡시다.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거가 뭔지를 한번 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
루트의 x 플러스의 알파 마이너스 루트의 x 플러스의 베타래. 우서가 당연히 뭐가 하고 싶어져요? 유리화를 해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의 켤레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루트 x 더하기 알파 플러스 루트 x 더하기 베타가 될 거고, 분자에는 루트 x가 원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합차 공식 때문에 분자 쪽에는 알파 마이너스의 베타만 남을 거고, 그러면 자, 지금 분모 분자가 x에 대해 몇 차식이 최고차인 거야? 2분의 1차식 또는 뭐 루트 x가 최고차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개수들을 관찰하면 될 것 같아. 분모에 루트 x 몇 개 있다? 2개. 분자 쪽에는 하나 있으니까 일단 2분의 1이고 그 다음 알파 마이너스의 베타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우서가 2차 함수에서 알파 빼기 베타라는 거 한글로 하면 두근의 뭐야? 두근의 차. 자, 2차 함수의 두근의 차. 오케이. 절대값 최고차의 개수 1분의 루트 판별식 d였지. 자, 이때 짝수 판별식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b제곱 빼기 4ac 하면 28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루트의 7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2차 함수의 두근의 차 공식을 모르시면 그냥 근해 공식으로 열심히 계산하십시오. 나는 다 수업을 했던 거라서 아는 친구들만 이렇게 하면 되고, 모르겠으면 근해 공식 하세요. 근해 공식이란다 곱셈 공식으로 계산하세요. 궁금하면 따로 질문하시고. 자, 그 다음 8번 다항함수 fx가 해놓고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1-x분의 x 괄호 f의 x분의 1 마이너스 1이고 그것은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f라는 다항함수 안에 x분의 1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보기 불편하다. 저런 층은 항상 치환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지. 자, 그래서 x분의 1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해보자. 그럼 당연히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라고 하는 저 극한도 바뀌어야 돼. 우서가 생각해봐. 요 x분의 1이라는 게 x가 0의 우극한으로 가면 값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해주면 돼. t가 무한대로 간다로 바꿔주면 되고, 모든 x자리가 다 t분의 1로 바뀌면 돼요. 1-t분의 1. 그 다음에 x 앞에도 t분의 1 있고 이제 f의 t가 되고 마이너스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분수인 거 꼴 보기 싫으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t를 곱할게요. t-의 1분의 ft-의 t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3이랍니다. 자,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분모가 1차식이니까 분자는 몇 차식이야? 1차식. 근데 분모가 1t로 시작할 건데 얘가 3으로 수렴했다는 건 분자가 몇 t로 시작을 해야 돼? 얘가 3t로 시작을 해야 돼. 그 말은 ft는 하고 정리를 해주면 4t로 시작하는 친구겠네.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 x분의 fx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하면 4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다항함수 gx에 대하여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이게 존재한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의 1분의 gx-의 2x 이게 일단 존재한대요. 다항함수 fx가 이것을 만족할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해주세요. 일단 fx 더하기 x-의 1 이것이 x-의 1 곱하기 gx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gx를 구하래. 오케이. 일단 뭔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부터 한번 볼까? 분모가 어디로 가냐? 분모가 0으로 가네. 따라서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분자도 일단 0으로 가긴 해야 돼. 그러니까 g의 1이 얼마다?
G1은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관계식을 통해서 이제 요쪽으로 가고 싶은 건데, 어떻게 식을 변형을 해야 될까? 그게 관건입니다. 자, 일단 이 식에서 분모에 x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쪽은 그냥 숫자로 빼버리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x 마이너스 1이 분모에 있는 형태가 중요한 건가 봐. 이 식을 어떻게 바꿔볼까? 뭔가 느껴지는 거 없나? 양변을 x-1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1분의 fx 플러스의 1은 g의 x다 이렇게 되겠지. 맞냐? 자, 생각을 해볼게. 왜 이렇게 나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할게요. 우리 극한값 계산하려면 각각이 다 뭐 해야 된다고? 수렴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을 일단 좀 분해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에 당연히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fx가 있고 gx가 있단 말이야. 그치? 항상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먼저 뭐 해야 되냐? 일단 관찰을 해봐. 얘 어디로 가? 얘 그냥 숫자 2로 가겠네. 그 다음 방금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갑니다 라는 사실 때문에 G1은 2를 찾았기 때문에 얘도 X가 1로 가면 어디로 가? 로 가겠지. 그렇다는 건 남은 친구들이 또 이쁘게 수렴을 해줘야 되는데 분모에 있는 X-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얘 혼자 분모 0 하고 보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 말은 남아있는 얘네가 힘을 합칠 수밖에 없겠네 라고 읽혀야 되고, 그러니까 x-1분의 fx가 필요하겠다, 또는 이게 문제풀이의 단서겠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확인해보면 x를 1로 한번 보내볼까? x-1 분의 fx란 친구는 어디로 갈 거냐? gx가 어디로 가지? x가 1로 가면? 2. 그럼 얘가 2 양하면 어디로 가? 얘 1로 간다 하겠지. 자, 이거 나 이렇게도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잘 알아줘야 돼. 너네도 이렇게 써도 괜찮아.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는 1이다를 대신에 이렇게 쓴 거야. x가 1로 갈 때 땡땡 얘는 1로 화살표 갑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똑같은 뜻이니까 뭐 취향에 따라 섞어 쓰시면 됩니다. 나도 당연히 리미트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핑크는 1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이겠지. 1에다가 2분의 2니까요. 자, 그 다음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f라는 친구는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고, 그 다음 f-의 g 분의 f 더하기 g 는 3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나보고 구하라는 것은 f 더하기 2g분의 2f-의 g의 수렴값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야, 나처럼 이렇게 화살표, 그러니까 리미트 안 쓰고 풀 거면 반드시 화살표로 써라. 이 부분을 이렇게 등호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등호랑 극한은 표시 다른 거니까 나처럼 쓸 거면 반드시 화살표로 반드시 써줘야 돼. F는 무한대. 이거는 3. 이 지랄하면 안 된다. 자, 단서 이렇게 2개 나왔는데, 야, 무한대로 가는 거 별로 효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야, 그럼 이거 어떡하냐. F가 무한대로 간다. F-G분의 F 더하기 G는 3으로 간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 F를 수렴하는 꼴로 바꾸자. 어떻게 해볼까? 뭐 역수를 취하면 F분의 1이라는 것은 0으로 간다. 뭐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일 수 있겠고.
자,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분모 분자를 fx나 gx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나눠볼게. fx로 분모 분자를 둘 다 나눠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f분의 g 분의 1 플러스 f분의 g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근데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 3으로 수렴을 한대. 그럼 당연히 얘네 둘이 뭔가로 수렴을 해줘야 계산이 돼가지고 3으로 된다는 뜻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f분의 g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지. 암산 되냐? 1 빼기 f분의 g 그냥 하나의 숫자라고 보고 1 플러스 얘랑 1 빼기 이게 3 되는 거. f분의 g가 2분의 1로 간다라는 걸 암산할 수 있겠지. 2분의 1분의 2분의 3이거든. 자, 그래서 f분의 g가 2분의 1로 갑니다를 구해놓고 1로 가자. 또다시 나는 f분의 g라는 걸 확인하고 싶으니까 분모 분자를 f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2배의 f분의 g 그거 분의 2배 마이너스 f분의 g. 자, 근데 f분의 g가 2분의 1로 수렴하니까 분모 2분의 분자는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고 따라서 4분의 3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함수 fx에 대하여 방정식 fx는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래 놓고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x 마이너스 알파 분의 fx f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리미트 x가 베타로 갈 때 x 마이너스의 베타 분의 fx f의 마이너스 x. 이걸 한번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어떻게 할까? 자,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f 알파라는 게 0이 되겠지. 왜냐면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갈 때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약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약분을 할 수 있으려면 fx가 이 생김새 그대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쓸 수 있어야 되지? 자,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은 0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주어졌을 때 결국 fx 즉 x제곱 마이너스에 2x 마이너스 1은 인수 정리를 어떻게 써줘야 돼? x 마이너스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인수 정리로 써줘야 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첫 번째 식은 약분을 해보면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자, 분모에 있던 x 빼기 알파랑 fx 부분의 x 빼기 알파가 약분될 거니까 뭐가 돼? x 빼기 베타만 남을 거고 f의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이건 잠깐만 그냥 이대로 써볼게. 이렇게. 자, 그 다음 뒤에 것도 마찬가지. x가 베타로 갈 때 fx가 이렇게 풀리니까 x 마이너스 베타로 약분하면 뭐 되냐? x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고 거기다가 f의 마이너스 x하고 그냥 잠깐만 써볼게요. 그치? 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분수 탈출했으니까 그냥 대입하면 돼요. 알파 마이너스의 베타가 되고 f의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 다음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에다가 f의 마이너스의 베타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더 해보자. f의 마이너스 알파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fx가 요거거든? 마이너스 알파를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고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은데 지금 이렇게 뭔가 알파 베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대입하는 게 낫겠지. 자,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겠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뒤에 탕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똑같이 이제 f의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2베타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그러면 묶을 거 잘 묶으면 정리가 좀 될 것 같아. 일단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흰색으로 있고 여기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있으니까 일단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묶일 것 같아 보이냐면 여기랑 여기 둘 다 알파 플러스 베타 있지? 그걸로 묶일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자. 그럼 남아있는 항이 어떻게 될지를 볼게요. 앞에 거 보시면 알파 빼기 베타랑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묶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알파가 그대로 오면 돼. 근데 뒤에 거를 보시면 마이너스 알파 빼기 마이너스 베타가 여기 있는데 알파 빼기 베타로 묶었어요. 근데 여긴 베타 빼기 알파네. 그럼 부호 반대로 써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또 얘 다시 플러스 2베타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잘 안 보이니까 위로 올라올게.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건 또 뭐냐? 정리 또 하자. 얘 마이너스 2만큼 묶어내면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만나면서 2가 될 거고 알파 빼기 베타가 총 2개가 되겠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겠고 알파 플러스의 베타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건 두 군의 차이니까요. 자, 우서가 두 군의 차이 얼마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루트 8이겠다. 그지? 최고차항 1분의 루트 8 b제곱 빼기 4ac 루트 8. 따라서 제곱해주면 8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각의 관계인 것 같아. 얼마냐? 2. 그러니까 4, 8에 32 이렇게 나오겠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사실 방금까지 한 건 다 여러분들이 처음 수투를 공부하실 때도 다 들었던 내용이고 알던 내용입니다. 복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진짜로 수업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공사부터고 여기서부터가 매우 매우 중요하고 어설프게 들으면 그냥 뭐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거거든. 집중 빡 해서 들어주셔야 되고 복습 쫙 해가지고 머릿속에 쫙 새겨주셔야 돼. 여기서부터가 진또백입니다. 오늘 워크북에서 풀어야 될 4점 기출문제들 어려운 거는 다 요 개념들을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좀 간단한 것까지 하고 심화하기 전에 한번 쉴 테니까 일단 조금만 이어서 가볼게요. 자, 중요합니다. 자, 공사 다항식의 결정. 방금까지 했던 거 다 까먹고 지금부터 하는 거 제대로 중요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1번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식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면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다. 이거는 충분히 금방 납득이 될 겁니다. 식으로 확인해 볼게.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쪽에 이제 x, n승 이렇게 다항식이 박혀 있고 분자 쪽에 뭔지 모르지만 다항함수예요 하고 이제 fx 이렇게 박혀 있는 분수함수로 봅시다. 그러면 얘가 당연히 무한대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숫자 k로 수렴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이 각각의 정보들이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발산을 했대 라는 건 분모 분자 중에 누가 더 차수가 높다는 얘기니? 좋을 거면 학원에 오지 마세요. 얘는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 f라는 친구의 최고차가 n 플러스의 1차보다는 높다. 물론 n차 초과다라고 말해도 괜찮지만 다항함수니까 그냥 n 플러스 1차 이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반면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건 뭐야? 어느 쪽의 힘이 더 세다는 거야? 분모의 힘이 더 세다는 거지. 그러니까 f의 최고차는 n-1 차 이하다. 물론 루트 같은 게 있으면 뭐 루트 뭐 차일 수 있겠지만 지금 다항함수 얘기라고 했으니까 n차보다 낮다? 그걸 그냥 n-1차 이하다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k로 수렴했다라는 건 f의 최고차항이 딱 몇 차고 n차이고
1분의 최고차의 개수 해가지고 K로 수렴한 거기 때문에 fx가 뭘로 시작하는? kx의 n승으로 시작하는 친구구나 라고 알 수 있다. 겠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주는 정보는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 이제 2번 0분의 0꼴. 0분의 0꼴이 나에게 주는 정보는 뭐냐면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고요.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수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강조를 할게. 수투는 네 글자로 인수정리가 A to Z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단원에서도 인수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2단원, 미분단원에서도 인수정리를 통해서 식을 세우게 될 거고 3단원 적분에서도 인수정리를 통해서 넓이를 쉽게 구하기도 한단 말이야. 수투는 인수정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인수정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 x가 0으로 갈 때부터 한번 볼게요. 편하게. 자, 어떤 분수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승 분의 fx 무한대로 가는 거는 달리 0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0으로 수렴할 것이냐 아니면 발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k 같은 걸로 수렴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 생각해보면 그냥 스스로 잘 생각할 수 있어요. 봐봐. 일단 분모가 0으로 갔지. 근데 분자가 만약에 3 이런 거면 0분의 3 이딴 게 0으로 수렴할 수 있나? 없지. 그러면 분모에 있는 x의 n승을 약분하고도 남아야 0을 대입해서 0이 되지.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고 좋을 거면 오지 말라고 지금 내가 엄청 어려운 거 한다고 겁을 주고 시작하는데도 눈깔이 그렇게 풀릴 거면 왜 오니? 자, 분모에 n개가 있어요. 분자가 분모에 있는 x의 n개를 약분하고도 분자 쪽에 남아야 대입해서 0이다가 가능하지. 이해되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글로 정리해볼게. f라는 친구가 인수 x를 적어도 몇 개 가져야 돼? n 플러스 1개 이상 가져야 돼요. 맞나? 자, 근데 인수 x를 n 더하기 1개 이상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x 세제곱 괄호 x 플러스의 1. 얘는 인수 x가 몇 개 있는 거지? 3개 있는 거지. 이렇게 묶어서 쓰면 당연히 이게 몇 개냐로 보면 돼.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쭉 내림차순으로 써볼게. 막 x5승, x4승, x3승 이런 식이 있으면 대답 잘해라. 얘는 인수 x를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3개라고 대답해야 되겠지. 왜냐면 이거 묶으면 이렇게 될 테니까. 묶여 있으면 당연히 그냥 보면 되는데 풀려 있을 때는 결국 인수가 몇 개 있느냐가 가장 뭐한 차수 쪽 이야기야. 낮은 차수지.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2x제곱 이렇게 붙이면 x라는 인수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왜냐면 x제곱까지로밖에 못 묶으니까. 만약에 여기 4x 있으면 이거 x라는 인수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f라는 친구가 인수 x를 n 더하기 1개 이상 갖고 있다라는 이 인수가 바로 최저차항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 그러니 같은 말로써 뭐라고 할 수 있냐면 f의 제일 낮은 차항이 n 플러스의 1차 이상이다. 둘이 같은 이야기인데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겁니다. 어떤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냐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x의 n 플러스 1승 괄호 뭐시기 뭔가 이렇게 쓸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느낌이고 똑같은 얘기긴 한데 f의 최저차항이 n 플러스 1차 이상이다라는 건 내림차순으로 존나게 쓴 다음에 kx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느낌이라고. 둘이 똑같은 거긴 하지. 얘를 묶으면 이렇게 되는 것뿐이야.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약간 읽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근데 둘이 같은 이야기다라는 걸 인지해 주셔야 돼. 인수의 개수는 바로 최저차항의 개수, 최저차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똑같아. 무한대로 간대. 그러면
얘가 열심히 x를 약분을 했지만 모자라가지고 분모에 여전히 남아버렸어. 그러니까 뭐 x제곱분의 3, x분의 4처럼 분모에 x가 남으면 무한대로 가버릴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약분을 미처 다 못했으니까 무한대로 갔겠지. 그럼 정리해보면 f라는 친구가 인수 x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인수 x를 몇 개 이하로 가져야 돼? n-1개 이하로 가져야 돼.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야. f의 최저 차항이 n-1차 이하라는 거겠지. 어떤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얘는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지금 x 세제곱이야. 그죠? 근데 만약에 x 4승 더하기 x 3승 이렇게 있다고 치자. 분모에 x 인수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지. 그러니까 약분하면 x 더하기 1 되는 거 보이지? 그럼 1이다 이렇게 수렴하겠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x제곱만 추가해줘도 약분할 수 있는 x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그럼 분모에 여전히 이렇게 남아버리겠지. 그러니까 0분의 1가 돼가지고 지랄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0과 무한대 얘기해봤고, 그렇다면 당연히 뭔가 상수로 수렴할 때 요게 이제 문제에서 많이 주어지겠죠. 자, 이때는 뭐냐면 똑같아. 이 얘기들을 먼저 해볼게. f가 인수 x를 정확히 몇 개 갖는 거야? n개 갖는 거지. 그럼 똑같은 말로 최저차항 쪽에 워딩을 해보면 f의 최저차가 몇 차라는 거야? n차 라는 거지. 근데 그게 k로 수렴을 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인수 x를 3개 가지고 있을 거야. 또는 최저차가 n차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 만약에 얘 워딩처럼 써보면 x 3개 가지고 있고 나머지 뭔가가 있어요. 이런 얘기지. 그러면 약분하고 대입하면 q에 뭐가 됨? q에 제로가 되겠지. 그게 지금 k다라는 얘기야. 아니면 이 워딩으로 한번 써볼게. 최저차항 쪽으로 내림차순으로 써보면 뭐 위에 x의 7승 이렇게 높은 차부터 쭉쭉쭉 있어가지고 x의 세제곱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럼 이거 약분하면 3차보다 높은 애들은 3개만 약분할 거니까 몇 개인지는 몰라도 뭐 한두 개씩은 x가 남아있지. 걷다가 0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다 날아가겠지. 그러면 여기서 뭐만 남냐? 네모만 남겠지. 근데 그것이 지금 k래. 그래서 결국 이 는 k다까지를 통해 뭘 할 수 있냐면 네가 f의 식을 쓰고 싶으면 f는 내림차순 쭉 쓰면 마지막이 뭐다? k 곱하기 x의 n승이다 가 되겠지. 이거랑 같은 이야기인 거야. 왜냐? 잘 봐봐. 얘들아, 다항식에서 x자리에 0 대입한 거는 무슨 항에 대한 이야기지? 상수항에 대한 이야기지. 그럼 봐봐라. 이 식에서 x세제곱, 이 분자를 x세제곱으로 묶어봐. 그럼 뭐 x에 뭐 4승, 뭐 지랄지랄 이렇게 오고 마지막에 k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묶어 쓴 게 그냥 요 형태였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qx란 부분이 이 부분이고 q의 제로란 건 이 식의 상수항이니까 k다. 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 방법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다항식에 대한 이야기. 자,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xn 승분의 fx가 뭐 0이냐 무한대냐 k로 수렴하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다르고 당연히 대체로 문제는 이와 같이 뭐 3, 7처럼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를 많이 주니까 얘만 핑크로 쓴 거지만 뭐 다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면 방금까지 공부했던 걸 좀 토대로 이런 거 하나만 풀어봅시다. 쉬운 문제입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세제곱분의 fx가 2로 수렴. 그 다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제곱분의 fx는 뭐 3으로 2x제곱분이라고 할까? 는 3으로 수렴.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fx가 뭐냐를 따져보자 이거야. 자, 무한대로 갈 때는 최무슨 차항에 대한 정보? 고차항. 그럼 몇 x 세제곱으로 시작하겠다? 2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겠다. 그 다음 x가 0으로 갈 때는 최무슨 차항? 최저차항. 그러면 요 분모에 있는 2는 2항에서 6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x제곱분의 fx가 6으로 수렴. 그 말은 f는 인수 x제곱을 몇 개 갖고 있다? 미안, x를 2개 갖고 있다. 또는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뭘로 끝난다? 6x제곱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2x 세제곱 더하기 6x의 제곱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건들로부터 fx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짓거리를 x가 a로 갈 때로 바꿔볼게요.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잉. 근데 굳이 나눈 이유는 너네가 인수정리가 리마인드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얘부터 먼저 하면 헷갈려 할까봐 대표적인 재료를 먼저 보여드린 거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의 n승 분의 fx 똑같은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0으로 가거나 무한대로 가거나 똑같이 k로 수렴을 할 겁니다. 얘가 0으로 갈 때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지 보자. 똑같아. x가 a로 갈 때 x 빼기 a의 n승 분의 fx가 0이래. 그럼 얘 분모가 지금 0으로 가서 위험하잖아. 그게 n승 n개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잘 해결이 돼가지고 0이 됐대. 그 말은 f란 친구는 인수 누구를? x-a를 몇 개 이상 갖는다? n 플러스 1개 이상 갖는다예요. 그리고 똑같은 느낌으로 f의 최저차항이 몇 차 이상이냐 라고 말할 때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지금 이 f의 최저차항 이것은 fx를 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x의 4승, x의 3승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마지막이 n 플러스 1차다 이런 얘기거든. 자, 이런 식으로 쓴 거 뭐에 대해서 내림차 순정리했다예요? x에 대해서 내림차 순정리했다가 되겠지. 근데 x가 a로 갈 때는 그 x라는 주인공만 x-a로 바뀌면 돼. 그러니 얘를 내림차순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으면 f라는 친구를 x-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그때 최저차가 n 플러스 1차 이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x라는 가장 간단한 상황으로 예시를 들어줬을 뿐 사실 이것도 x-0이야. 그것을 x-a로 일반화했을 뿐이에요. 똑같은 얘기야. 자, 그러면 무한대로 갈 때도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무한대로 갔다는 건 분모에 여전히 인수가 남아야 돼. 그 말은 인수 x-a가 모자라야 되겠지. 몇 개 있어야 돼? n-1개 이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얘기는 생략하고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얘는 k로 딱 수렴을 했으니까 f라는 친구가 인수 누구를? x-a를 정확히 몇 개 갖고 있을 거다? n개 갖고 있을 거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f를 x-a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 딱 최저차가 몇 차다? 최저차항이 n차다. 자, 그 다음에 fx를 식으로 쓴다면 쭈루루루루룩 내림차순 정리된 다음 어떻게 될 거다? k 괄호 x-a의 n승일 거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1번과 2번은 똑같은 얘기야. 0일 때랑 조금 일반화한 거 똑같은 걸 2번 보여드린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건 좀 그냥 부록 같은 느낌으로 만약에 분모가 1차식이면 미분계수로 읽을 수도 있겠다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의 a 분의 fx-의 b가 예를 들어 c 뭐 이런 식으로 수렴했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냐? fa가 일단 뭐지? fa가 b야. 왜냐면 분모가 0으로 갔으니까 분자 또 0으로 가야 될 거거든. 그 다음 이 부분이 fa로 보면 자 바로 이거 뭐의 무슨 값의 상태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바로 그게 네 글자로 무슨 계수? 미분 계수니까 f'의 a는 c다. 가 되겠지. 자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돼. 자 fx-fa라는 거 잠깐만 그냥 하나의 세트로 봐봐. 그러면 이거 x-a분의 가 c로 수렴했다가 될 거 아니야? 요 케이스에서 n이 1인 것 뿐이거든. 그렇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까? 이 분자는 인수 누구를 몇 개 갖고 있습니까? x-a를 한 개 가지고 있겠지. 1차랑 딱 수렴을 했으니까 한 개 가지고 있겠다. 여기 보면 되는겨. 그러면 이 분자를 x-a로 내림차순하면 최저차가 몇 차다? 1차다. 그걸 직접 식으로 써보면 내림차순 쭉 된 다음에 끝에가 어떻게 되면 돼? c 괄호 x-a면 되겠지. 그러니 이 얘기 똑같이 보면 분자 전체가니까 분자 전체가 내림차순 하고 나면 c 괄호 x-a가 되겠지. 그래서 fx는 하고 쓰면 내림차순 되고 c 괄호 x-a 플러스 뭐 fa가 b니까 b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함수값과 미분계수로 읽는 방법도 중요하고 인수정리로 읽는 방법도 중요하고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지금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봐요. C 이게 F'A지. 그 다음에 B 요게 FA지. 그러면 이 부분을 쭉 읽어봐. X에 대한 1차식이지. 근데 뭔가 F'A 괄호 X 빼기 A 플러스 FA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기울기가 얼마고? F'A고 지나는 점이 어디인? A, FA인 직선이지. 기울기가 F'A고 A, FA를 지나는 직선 이게 다른 말로 어디서의 무슨 선이야? X는 A에서의 접선이지. 그래서 어떤 다항함수를 X-A로 내림차순 한 다음에 1차 이하를 보면 그게 접선입니다. A에서의. 그러니 너네가 만약에 미분을 못해도요. 연조립제법만 할 줄 알면 접선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곱씹어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알아듣는 사람은 잘하신 거고 나중에 또 반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내가 왜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했냐면 쉬운 문제는 분모가 대체로 다 이렇게 1차로 줘요. 뭐 센에 있는 비스텝 같은 문제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FA는 B고 F'A는 C겠지라고 미분계수 쪽으로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이렇게 분모에 2차나 3차가 있게끔 줘. 즉 인수정리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수가 나오면 무조건 미분계수지 뭐 하고 읽으시는 분은 인수정리 쪽 사고를 못하니까 어려운 문제를 못 풀게 돼. 무슨 말이냐면 봐봐라. x-2,1의 제곱분의 fx의 리미트 x가 1로 간다. 라는 식이 있다고 치자. 이제 우린 이걸 공부했으니까 알아요. 만약에 얘가 3으로 수렴한다 하면 fx가 인수 무엇을 몇 개 갖고 있겠구나. 적어도 x-1을 2개는 갖고 있겠구나 라고 알지만 우리같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분명 이런 친구가 있단 말이야. 나중에 미분계수 보였다. 개꿀 x-1이랑 x-1이랑 여기 fx 하니까 얘는 어디네. 이거는 뭐냐. F'1이네. 근데 얘 남았다. 뭐지? 이렇게 흘러가지 마시라고 얘부터 먼저 알려드린 거고 그중 1차인 건 당연히 미분계수를 읽어도 괜찮고 똑같이 인수가 하나 있다로 읽어도 괜찮다. 이렇게 n개 있을 때를 제대로 봐주셔야 된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연습을 좀 해볼게. 18페이지에서 예시 하나만 봅시다.
자, 4차함수 fx가 이 녀석을 만족할 때 fx의 식을 구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건 이렇게 있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1이다. 그 다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제곱분의 fx는 2다. 자, 보자. 4차함수라고 되어 있고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자, 이거 보자. 이걸 보니까 fx가 인수 누구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전략이 두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로 이렇게 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 아, fx가 일단 x-의 1을 두 개 가지고 있고 뭔가 나머지가 있겠군. 그치? 그럼 이렇게 쓸 사람은 fx가 지금 몇 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겠지. 아니면 이렇게 써도 괜찮다고. 똑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fx를 뭐에 대해 내림차순 했을 때 최저차항이 뭐다? x-1로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최저차항이 2 곱하기 x-1의 제곱이다. 그래서 fx를 당연히 4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a 괄호 x-1의 4제곱 3차식도 있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차식을 할 건데 2차식의 개수는 이거겠지 라고 세울 수도 있겠지. 맞냐? 자, 그러면 봐봐. 얘는 요 2다라는 사실까지를 반영을 했는데 얘는 인수가 2개입니다만 반영했지 아직 요 2다를 썼어 안 썼어? 안 썼지. 그러면 확인해보자. 얘를 직접 대입했다 생각해봐. 그리고 약분할 거 한 다음에 x가 1로 가봐. 뭐가 2라는 거야? 오케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다. 뭐 이런 상태인 거겠지. 자, 그 다음 이제 요쪽에 대해서 이쪽에서 정보를 찾아봅시다. 여기서 우서가 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네가 찾을 수 있는 정보 다 말해봐. fx가 x인수 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fx를 만약에 이제 x로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플러스 뭐다? 1x다. 오케이. 또 같은 내용이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볼 수 없어? F0이 0이고 F'0이 1이다. 뭐 이렇게 읽을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 왜냐면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를 읽힐 테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읽어도 괜찮고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 핑크 쪽도 이렇게 읽어도 괜찮고 이렇게 읽어도 괜찮아. 자, 어느 쪽으로 접근하는 게 괜찮을까?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x로 끝나야 된다. 그럼 얘를 내림차순 정리하기 위해서 전개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네. 그치? 그러면 얘를 내림차순 정리해볼까? 야,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얘에 대해서 이거 해볼까? 요거 해볼까? 자, 그나마 할 만한 건 이거랑 이거를 섞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자, F0을 한번 구해볼게. F의 0은 A 마이너스의 B 플러스 2 그게 0이다. 관계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 F'의 0은 1이래. 그러면 F'X를 구하자. 당연히 수투 두 번째니까 당연히 이 정도 미분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타이밍에 한번 해보는 거야. 우선아 미분해봐. 오케이. 그러니 F'의 0은 하고 0을 대입해보면 얼마냐? 마이너스 4a에다가 플러스 3b에다가 마이너스 4. 그것은 1이다. 이 둘을 연립하면 이제 a랑 b가 나오겠지.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된다. 자, 이게 기본이고 잠시 쉬는 시간 후에 19페이지부터 심화를 할 건데 쉬는 시간에 쉬기 전에요. 한번 16페이지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충분히 뒤에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